매일 아침 새로운 벽 앞에서 꿈을 도배하시는 도배사 배윤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저기 기사를 통해서 도배사님 그 기사 나온 거 뭐 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예. 네. 실례지만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여쭤봐도 됩니까? 저 올해 29살입니다. 그래요? 네. 도배사 일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건가요? 저는 올해 10월이면 이제 만 2년 딱 채우는. 그래요? 벌써 한 네. 2년이 되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도배사 일을 한 2년 되셨는데. 아직은 완전히 기술자는 아니고 초보와 기술자 사이 그 중간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 그 중간 어디쯤? 네. 요쯤. 그러니까 뭐 요쯤 어디에 좀 있지 않을까? 도배사 일이 첫 직장이신가요? 아니면 그 전엔 다른 일을 좀 하셨나요? 네.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을 하고 전공을 살려서 노인복지관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이직을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는 유사 직종학과가 그렇겠죠. 전공이었으니까 네. 그중에 좀 처우가 더 나은 좀 보수가 좋은 그런 직장을 찾아보고 사실 이력서까지 쓰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처우가 안 좋아서 그만둔 게 아닌데 처우만 보고 비슷한 직종으로 이직을 하면 결국에는 제가 부딪혔던 그 문제 결국 다시 마주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든지 저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숙련된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내가 속한 조직 내에서 팀 내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기술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뭐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독립을 한 상태여서 사실 뭐 허락받고 그럴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납득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하고 싶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제가 퇴사 계획서라고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부모님이랑 저희 언니한테 이렇게 공유를 해서 한번 읽어봐달라고 하고 저는 이런 게 신기해. 그 요즘 분들은 뭐 이렇게 뭐 계획서를 쓰시더라고. 뭐 퇴사 계획서. 퇴사를 계획하는 걸 이게 계획서를 만든다라는 게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하거든요.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딱 쓰신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왜 잘 하는가? 다니던 직장을 하고 그렇지. 진짜 마음을 먹었는가 그 이유들을 쓰고 그럼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라고 써서 그게 그 당시에 도배였고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 몇 년 동안 도전해 볼 건지 이제 모아놓은 돈이 얼마인지 그걸로 얼마 동안 버텨볼 건지 그리고 예상 수익이 어떻게 될 건지. 도배를 시작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당장 일에 뛰어들어서 배울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범생이라고 할까? 학원부터 가는 게 조금 이제 마음이 일단 편한 기본적인 책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내가 가장 익숙한 학원으로. 그럼 한 달에 그게 수강료가 한 어느 정도? 한 7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근데 학원비가 꽤 되긴 하네요. 네, 왜냐면 맨날 가서 또 붙여보고 그 자재도 다 허기야, 그렇구나. 주시니까. 자재비까지 들어가는. 네. 그리고 이게 학원이 사실 국비 지원 학원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더 싸고 수강생도 많은데 저는 일부러 수강생이 좀 적고 더 좀더 집중할 수 디테일하게 있는. 가르쳐주는 찾아가서 저 다닐 땐 2명밖에 없었거든요. 학원생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뭔가 좀 그 학원비도 조금. 네, 정말 1대1 과외 느낌으로 거의 이렇게. 그랬어요. 그랬군요. 네. 그렇게 이제 학원을 다니시고 언제 처음 현장을 나갔습니까? 한 달 동안 그 학원을 다니고 그 다음 달에 바로 학원에서 연계해준 팀으로 그럴까요? 네, 한 달 만에? 바로 벽지를 붙여야 되더라고요. 바로 현장 아니 근데 없어요, 네. 학원에서 한 달 배운 걸로 됩니까 그게? 절대 안 되고 학원 네. 배운 건 아예 효과가 없고 초보자는 보통 사수인 반장님이랑 짝을 지어서 좀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일도 시키시고 그럼 또 반장님이 또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네 엄청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사수의 성향에 따라서. 반장님이 어떻게 좀 그 무서우신 분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무섭지는 않고 처음엔 제가 하도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제가 진짜 손을 막 덜덜덜덜 칼질을 해야 되는데 덜덜덜덜 떠니까 오히려 긴장하지 말라고 실수 당연히 하는 거고 실수하면 그냥 잘 빨리 불러라 너무 네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런 분이 있으면 좀 든든해요. 네. 그쵸.
아니 근데 이거 내가 아무리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야 이거 일단 못하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딱 첫날 일을 하니까 아, 이거 할 수 있겠나? 없겠나라는 생각도 안 들 정도로 그냥 기절해서 잤거든요, 집에 가서. 그리고 그다음에 또 눈 떠서 출근하고 하면서 일단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아, 일주일만 한번 해보자. 해보자. 아 우선은 일주일도 안 하고 포기하면 너무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일주일만 해보자 라고 생각했고 일주일 지나고도 한 달만 해보자 라고 했고 좀 짧게 보면서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요게 좀 실례됩니다만 그렇게 이제 처음 나가면 일당이 얼마? 저는 8만 원을 받고 나갔고 저희가 7시에 출근해서 한 5시, 6시 정도까지 일을 합니다. 와 7시에 네. 출근하시면은 사실 그 아파트 건설 현장이라는 곳이 말 그대로 겨울에 추운 데서 일하고 네네. 여름에 더운 데서 일한다 이런 곳이잖아요. 왜냐면 창문도 안 달려 있는 데도 없죠. 있고 현관문도 안 달려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바람이 그러니까 막 어우. 찬바람이 불고 그리고 또 도배사들은 물을 많이 쓰거든요. 풀 같은 걸 막 닦아야 돼서 네. 그러면 손 계속 물에 담가야 되고 아이고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추웠을 때는 이제 물을 이렇게 벽지에 걸레로 물 이렇게 닦았는데 바로 그게 고드름이 져버리고 막 이럴 때도 있어서 저는 막 옷 5겹씩 입고 일하고 그러거든요. 생각만 해도 진짜 네, 아, 어우 너무 춥겠다. 근데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높은 이게 창문도 안 돼 있는 그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막 일하시면 그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워요. 이게 사실 그 사다리 올라갔고 천장 이것도 저는 그 진짜 너무 무서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예상하고 제 선택으로 뛰어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어도 어디 가서 응석 부리고 토로하고 그러기가 어렵고 혼자서 다 견뎌야 됐어가지고 그런 시간들이 좀 외롭고 힘들었어요. 지난 겨울이 엄청 추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벽지를 열심히 다 붙여놓아도 다음날 아침 가면 얼어서 막 떨어져 있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속상했던 거죠. 난 전날 정말 하루 종일 작업했는데 왜 난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이거 내가 선택했는데 혹시 잘못 선택했나? 근데 사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하게 되면 제가 들였던 시간, 노력, 돈 이런 거에 대한 책임 전적으로 다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 누가 등 떠민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일단은 끝까지 가봐야겠다. 주변에서의 또 다른 반응은 어떤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까? 전에 들은 거는 걔가 그런 일을 왜 안 돼? 음. 그런 일 하기 걔 좀 아깝지 않아? 더 심하게는 걔 그러다 그런 일 하는 사람이랑 눈 맞아서 결혼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까지도 그렇죠. 했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네.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일. 네. 약간 거슬리네요 정말. 그쵸. 예, 그런 일이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어떤 편견? 그렇죠. 아깝다 이런 예. 느낌. 우리나라에서 몸 쓰는 일, 땀 흘리고 몸으로 하는 일이 인식이 좋지 않다는 맞아. 거는 저도 느끼고는 있죠.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사라지지 않을 기술을 몸으로 터득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되게 값지고 가치 있고 또 대단한 일이라는 걸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머니 를 되시는 분들 중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거처럼 안 보이게 갈아입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또 능력도 있는데 왜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숨겨야 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저를 포함해서 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옷은 더럽고 힘든 일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없으면 집이 완성되지 않는데 왜 안 좋은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할까라는 의문이 더 많이 생기게 됐고 일 끝나고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 안전모를 벗고 손에 들고 작업화를 신고 풀이 가득 묻은 옷을 입고 현장을 걸어 나오는 아이를 볼 때마다 이렇게 정직한 노동이 없더라고요. 땀 흘리는 만큼 그리고 정말 자기 실력만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동네방네 다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우리 아이 도배한다고. 나중에 잘하게 되면 지인 할인해드리겠다고.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일이 있구나. 직업이 있구나. 얼마나 시야가 좁았는가. 제가 바뀌었어요. 아이 도배하는 거 보면.
예전 세대와 좀 요즘 세대를 좀 비교하면 직업에 대한 이런 그 가치관도 좀 많이 좀 변했잖아요. 윤수 씨도 좀 그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전 세대는 대학 졸업하고부터 취업, 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육아 맞아요. 이런 게 딱 정해진 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기에 좋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는 게 또 좋다는 인식이었던 것 같고 또 회사에서 내가 힘들어도 내 가정을 위해 버텨야 한다라는 맞아요. 인식이 강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 청년 세대들은 물론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 원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지만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고 직업을 가졌더라도 이거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라고 하면 또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훌쩍 옮겨가고 이런 게 많아진 것 같아요. 뭐 진짜 그 중심이 나로 좀 많이 옮겨진 느낌이 네. 들어요. 예. 이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혹시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고민하시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큰 부분은 주변의 시선, 평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평가나 부정적인 시선은 한순간이더라고요. 또 찰나이고 지나가 버릴 순간인데 직장 생활은 오래 하잖아요. 맨날 일해야 되고 매일매일 출근해야 하는데 그 찰나의 평가, 잠깐의 그런 말들 때문에 내가 평생 원치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나에 대한 큰 애정 없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에 너무 흔들리지 진짜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배워요. 아, 윤수 진짜로? 씨한테 또 배웁니다, 오늘. 예.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양한 세대,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네. 예. 정말 오늘도 또 윤수 씨에게 이렇게 또 많이 가르쳐 주셔서 다시 한번. 예. 고맙습니다. 아 진짜.